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수가 적네요. 예. 혹시 저 보신 분 계신가요? 처음 봬요. 예? 처음 봬요. 오늘 처음 뵌다고. 아, 처음이라고요? 제가 유명한 사람인데 뵙는 분이 하나도 없네. 또 금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금년에는 고구마 농사 잘 지어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평택에서 종자 농약 비료 수입도 하고 생산도 하고 있고 육묘장을 하고 있고 우리 사장님들하고 똑같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이렇게 또 많이 오셨고요. 인천에 밭이 안 보이는데 아스팔트에다가 고구마를 심으시나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고구마 10,000평 이상 심으시는 분 계신가요? 1,000평 이상은요? 500평? 그 대규모 영농은 안 하시네요. 고구마를 우리나라에서 개인적으로 많이 심으시는 분이 70만 평에서 100만 평까지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전라도 영암 쪽에 가면 한 100만 평, 뭐 4, 50만 평, 2, 30만 평은 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 농사가 이제 복고용 농업이라고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구황식물이었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건강식품일로 각광을 받으면서 많이들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 농사가 쉬운 것 같지만은 아주 어려운 농사예요. 그래서 비료 시비 조절을 못하면은 넝쿨만 무성하고 고구마는 없고 그래서 어려운 농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장님들한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게 쉽고도 어려운 농사다. 그래서 이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구마 재배 기술이거든요. 고구마는 이제 삽식묘를 이제 키워 갖고 있는데 우리 여기 오신 사장님들은 모종을 다 사서 심으시겠네? 직접 모를 키우시는 분 없잖아요. 모를 이제 사서 심으시는 분들도 이제 모종을 좀 좋은 걸 사서 심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묘의 길이가 한 25 내지 한 30cm 정도. 그래서 마디가 6마디 이상 된 고구마 묘가 좋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이제 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1번 묘, 2번 묘, 3번 묘 이렇게 이제 5번, 6번 잘라서 팔거든요. 근데 일찍 나오는 묘종일수록 마디가 짧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가 심을 때 한 4마디, 6마디까지 이렇게 묻혀줘야 다수확을 할 수가 있고요. 어차피 우리 사장님들은 이제 소농이시기 때문에 고구마를 재배해서 자갈로 소비도 하고 또 판매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해주신 게 좋고요. 고구마는 이제 토양 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pH가 5.5에서 한 6 정도, 5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토양 산도가 중요한데 이제 제 고구마를 좀 잘 심으시려고 그러면은 심기 전에 토양 검사를 이 기술센터에다가 의뢰하면은 6가지, 7가지 그 나오거든요. 그래서 pH서부터 염료 농도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모자란 성분을 주고 남는 성분은 안 주고 그래서 내 토양을 알고 농사 지시면은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토양 검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 수량 조절하고 이제 심는 것도 이제 수평 심기로 해갖고 이제 다수확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이따 설명드리고요. 고구마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완숙 퇴비하고 시비 조절입니다. 여기서 실패해버리면 고구마 농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작에 뭐를 심었느냐에 따라서도 시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 특히 이제 배추라든가 고추라든가 이 다비성 작물을 심었던 밭들은 이제 잔류하고 있는 양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이제 거름을 많이 줘버리면은 이제 무성하기만 하고 이제 뿌리가 안 맺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병해충 방제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호박고구마들 많이 심으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호박고구마는 이제 좀 넝쿨조균병이라든가 연작에 좀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이제 자랄 때 이 영양생장을 이제 생장일로 이제 바꿔주는 역할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을 역제를 시켜갖고 이리로 가는 양분을 이제 뿌리 쪽으로 가게끔 요거를 좀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또 광안경 개선도 되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크기, 숫기, 모양, 맛, 수량, 저장성 이렇게 다 갖춰진 고구마를 이제 생산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흑농사정세트 농법은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자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급하고 있는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고구마 농사에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좋습니다. 저 비료는 이제 무항생제 개분에다가 이제 효모균을 접종실해 갖고 토양에다가 뿌려주게 되면 이제 토양이 부실부실거리고 이 산소 공급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천 땅도 이런 땅이 있을 거예요.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끝도 안 들어간 토양. 이런 땅에다가 이거 넣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마 캘 때도 흙이 달라붙질 않으니까 상품성도 좋고, 또 고구마는 이제 캘 때 거풀이 벗겨지면 이제 상처가 나면은 저장성도 떨어지고 또 거기서 썬맛이 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또 있고요. 이 엑스칼리버 골드는 이제 금꽃 미생물인데 이제 도마도 아니 저기 고구마순 심종해서 심는 거예요, 심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고구마순을 사오게 되면은 심기 전에 이제 그 물에다 놓았다 하면은 밝은 촉진이 잘 돼갖고 뿌리가 튼튼하니까 이제 개경도 잘 생겨버리고 가뭄에 견디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재가 있고요. 또 F100은 이제 소나무, 삼나무, 해나무 추출물인데 질소 흐름을 조절해줘 갖고 고구마를 이제 생장을 영양 생장을 이제 생식 생장을 바꿔줘 갖고 개경 뿌리 비대를 시켜주는 거고요. 요거 이제 하나로 뚝은 이제 살균 보조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등록된 약재 줄 때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흑농 4종 세트 농법이라는 이제 재배 기술이 없어도 매뉴얼이 없어도 관행농법에 추가로 적용만 하면은 모든 작물에 관계없이 생육 상태, 품질, 맛, 수량, 신선도, 수기 단축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인천 지역에서 고구마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시면 될 수 있으면은 고구마는 빨리 수확하면은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이제 가격을 비싸게 받기 위해서는 이제 일찍 해갖고 빨리 수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신선도라든가 품질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저장성까지 아주 뛰어납니다. 그 이제 흑농 4종 세트 농법을 하게 되면 이제 고구마가 이렇게 이제 틀려지죠. 믿고 먹을 수 있는 이제 안심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던 신선도라든가 품질, 맛, 향, 저장성까지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아주머니들이 이제 단체로 사진을 찍으시는데 그 장목반이신가요? 그래서 이 4종 세트 농법을 하면은 박스에다가 요 마크를 붙여서 판매하시면은 우리 고구마는 4종 세트 농법을 해서 생산했기 때문에 맛이 좋고 저장성이 좋고 이런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실 만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평당 12kg 생산하는데 나는 왜 7, 8kg밖에 생산 못할까? 여기 분들은 이제 평당 얼마 수확하시나요? 달아보지 않아서 모르시네. 이 고구마 농사를 전문적으로 잘 지시는 분들 한 12kg 생산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5, 6kg, 7, 8kg 이렇게 생산하시거든요. 그럼 기왕에 지시는 거니까 한번 12kg 농사를 오늘 지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나면은 문 밖에 나가면 다 끝나더라고요. 이때까지는 되는데, 그래서 고구마 농사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농업이거든요. 이게 시장은 변하는데 산지는 왜 안 변할까? 고품질 고구마 모양 맛을 요구해줘 소비자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제 우리 여기 인천 지역은 이제 작은 면적이니까 연작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도라든가 품질 기준이 이제 미달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구마를 그냥 대충 해서 파시는 분들이에요. 고구마를 전문적으로 해서 파시는 분들은 기계 선별에다가 세척까지 해서 말려갖고 15가지 내지 20가지를 분류를 해서 판매하십니다. 그럼 여기 분들은 지나서 못하죠. 근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최고의 품질 한번 농사 지어보셔야 됩니다. 여긴 근교농업이니까 조금만 잘 지시면 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잘못이니까 돌이켜보면 나의 욕심이죠. 그러니까 고구마 농사 또 퇴비 비료 많이 넣고 해버리니까 고구마가 제대로 안 생기고 또 울퉁불퉁하고 또 고구마가 심줄이 생기고 또 캐고 보니까 다 갈라졌네. 또 군뱅이 먹었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부터 잘 하셔야 된다. 그럼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되나? 땅을 살려야 되겠죠. 가뭄, 관수, 근권 확보, 배수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게 중요하죠. 이제 고구마를 얼마만큼 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중요하고 또 명품 고구마를 생산해야 이제 돈이 됩니다. 이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고품질 고구마를 생산할 수 없다. 고구마 농사 왜 갈수록 힘들까요? 요즘에 좀 상품성이 제대로 안 나오죠, 여기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식재하면 돈이 되는 고구마 농사라고 생각하는 경우. 생산 잘만 하면 얼마든지 팔 수가 있으니까, 인천은. 그래서 이제 고구마 출하 시기에 품질 기준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크다. 같은 10kg에도 어떤 분은 35,000원 받는가 하면 어떤 분은 2만 원 받습니다. 그게 상품성이거든요. 기왕이면은 농사를 이제 잘 지셔야 됩니다. 재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품질 고구마 생산이 소득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500평 심어갖고 명품 고구마 심으면 1000평 심은 분보다 일도 덜 하고 돈은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대처를 잘해야 된다. 요새 동지서 달에 비 올 줄 누가 알아요? 요즘에 비 오고 있잖아요. 이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이제 우리가 대처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육 시기별, 날씨 예측, 완숙 대비, 생육 중 수분 이런 것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잘 해주셔야 됩니다. 고구마 농사의 이제 기본 재배 조건이 있죠. 고구마 재배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된다.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사장님들의 기술은 20%도 안 됩니다. 토양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토양에서. 그래서 이 토양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적정 시비, 완숙 대비, 근권확보, 토양 적정 수분, 초세 관리 이거죠. 그래서 고구마는 자라는 습성을 잘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히 물을 잘 주어야 상품성 있는 고구마를 오늘 2배 생산하시는 겁니다. 오늘 2배 하시면은 저 좀 줄 겁니까? 네. 예? 농사 한번 2배 농사 한번 쪄보시자고요. 명품 고구마 농가가 살아가는 이유는 명품 고구마 생산. 먹어야 산다, 돈 벌어야 산다, 뭉쳐야 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50만 평, 40만 평 이렇게 심는 거예요, 고구마. 고구마 심을 때 되면 관광버스가 5-6대가 무대에 옵니다. 여기서는 상상을 못 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들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상품, 품질이죠. 명품 고구마를 만들어야 되겠죠.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명품 고구마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생산해야죠. 소비자가 주목하는 명품 고구마 유통을 내야죠. 먹고 싶다, 사고 싶다, 내가 샀던 인천의 명품 고구마네. 이렇게 돼야죠. 해양에. 그래서 이 고구마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제 명품 고구마는 이제 좋은 물건은 이제 잘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물건, 소비자가 먹고 싶다, 사고 싶다 생각하는 물건, 품질하고 맛입니다. 이게 품질하고 맛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재구매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재구매가 될 수 있는 고구마를 생산해야 된다. 잘 팔아야 보다 높은 가격을 더 많이 팔으면은 어떻게 돼요? 경쟁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걸 해주셔야 되고요. 제품 차별화, 이미지 차별화. 뭘로 이루어집니까? 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제품 차별화, 이미지 차별화. 뭘로 이루어질까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손 들고 번쩍 한번 해보십시오. 흥농 4종 세트 농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흥농 4종 세트 농법이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진의 이제 고대 이제 황토 고구마거든요. 죽기 전에 단 한 번 꼭 먹어봐야 할 당진 해나루 황토 고구마. 여기가 이제 그 호박 고구마로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장님이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죽기 전에 꼭 한 번, 단 한 번 꼭 먹어봐야 할 당진 해나루 황토 고구마. 이게 상당히 불티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의 특징이 물렁거리고 당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잘 넝쿨적인병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갖고 연작 때문에 제 땅 살리기하고 4종 세트를 해서 많이 이제 품질이 향상이 됐습니다. 고구마 이제 생육 과정이거든요. 지상부 생육 및 개근 비대 특성인데 고구마는 이제 우리가 이제 4월 상순서부터 5월 중순까지 심는데
이쪽에는 뭐 4월 하순에도 심기 어려울 거요. 5월 5일경에 심죠. 전라도 이쪽에 영암 이쪽에는 이제 4월 상중순서부터 고구마를 심어갖고 비닐 피복을 해갖고 흙을 덮어서 일주일 동안 이제 그러고서 빼냅니다. 그래서 냉해 동해도 덜 받고 거긴 여기보다 좀 따뜻하니까 그렇게 해서 고구마는 전 생육기간이 이제 110일서부터 한 130일 정도면 캐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석 전에 8월 달에 고구마가 나오면 고구마 값이 비싸거든요. 수량은 적은데 단가가 비싸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고요. 우리 어차피 우리 사장님들은 이제 5월 달에 심으니까 뭐를 건전한 묘를 잘 사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어떤 묘를 사라고 그랬죠? 마디가 기름묘 사라고 그랬죠. 마디가 짧은 묘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디가 짧은 묘를 사시고요. 또 시들지 않고 좋은 묘를 갖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심어 놓고서 이제 여기는 그러면은 그냥 비닐로 멀쩡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수평일로 꽂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멀칭을 하고 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심어주시고, 고구마는 심고 나서 30일 내지 40일 요 시기에 이제 개경이 생기는 기간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가뭄을 타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고구마 밭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밭에 노타리 치지 말아라. 이 진밭 노타리 쳐놓으면 이게 뱀의병신 됩니다. 탁탁해갖고 나중에 캐기도 어렵고 또 뿌리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6월달 정도 되면 이제 6월달, 7월달 요때 이제 잎이 항상 이제 무성해지거든요. 고구마 두더기에서 다른 두더기로 넘어갈 정도 되면은 이제 그때 순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때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순 잡아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비료 조절을 첫째 잘 해주셔야 되고 또 비료를 줬는데 그게 된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FA100을 갖다가 물 한 말에 10cc 내지 12cc 정도 이렇게 해갖고 연면살포를 해줘갖고 영양생장일로 이제 바꿔주는, 아니 생식생장일로 바꿔주는 일을 해야겠죠. 여기 이제 7월 달서부터 이제 8월 달까지 이제 고구마 비대되는 이 형성기거든요. 요때 이제 관리를 잘 해주셔야 고구마가 모양 있게 잘 예쁘게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마 활착기는 이제 이식 후에 이제 7일 내지 한 10일 정도, 개근 분할은 25일에서 한 30일, 개근 형성은 이제 고구마가 비대되는 요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마가 이제 무게가 증대되는 최성기는 이제 60일에서 120일 사이에 이제 고구마가 가장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고구마 종순 내시는 분들은 이렇게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순 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고구마를 쫙 깔아놓고서 이제 땅 살리기 넣고 엑스칼리버 처리해갖고서 이 고구마에 여기에서 썩은 고구마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염이 돼버리니까 이걸 잘 해주셔야 되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거름을 충분히 줘서 이걸 해야 이제 좋은 순이 나오거든요. 이걸 너무 또 베개 놔버리면 순이 또 가늡니다.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잘 맞춰서 해갖고 순을 굵게 마디는 짧게 그렇게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구마 순은 이제 1, 2번 고구마 순이 좋다. 근데 우리 사장님들은 1, 2번 고구마 순을 사다가 심기는 어렵습니다. 4월 20일서부터 고구마 순을 잘라서 팔기 때문에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한 3번 순, 4번 순을 이제 사다가 심는 건데 그래도 마디가 짧은 고구마를 갖다가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고구마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갖다가 놓아갖고서 이제 키우시는 거고요.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 나요? 땅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알 수가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호박고구마다, 호박고구마. 심고 나서 15일 내지 20일 돼버리면 이렇게 죽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연작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는 미발효된 퇴비를 쓰지 말아야 된다. 특히 개분, 돈분 이런 것들. 이게 이제 토양에 들어가면 이제 유해균이 정식이 돼갖고 이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당진의 그 호박고구마입니다. 어때요? 잘 됐죠? 예,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흙이 안 달라붙잖아요. 해놓은 것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농협이 고대 농협인데
이 호박 고구마가 하도 많이 죽어갖고 이제 조합장님이 이제 시범포 사업을 2년 동안 해갖고 제 4종 세트 농법을 하고 있는데 아주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구마가 잘 됐죠. 여기 이제 그 당진의 해나루 호박 고구마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제 트랙터로 쭉 가면서 이렇게 여기는 트랙터로 고구마 캐시는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트랙터 고구마 캐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손일로 캐시려면 어렵잖아요. 저희 땅 살리기들하고 흙도 안 달라붙고 아주 좋습니다. 포실포실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무안의 이제 고구마거든요. 이렇게 해서 고구마밭 캔겨놓은 게 빨갛습니다. 빨가. 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예, 이건 꿀고구마. 그래서 이제 고구마는 이제 명품 고구마를 생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마의 이제 상품이 이제 이렇게 특이한 150에서 한 250g 정도가 이제 시장에서 특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위 이제 100에서 150g 정도. 또 이제 중은 이제 50에서 100g 정도. 그래서 이 모양이 또 잘 생겨야 됩니다. 이게 모양이. 그래서 이 모양도 잘 생겨야 되고, 당도도 있어야 되고, 이쁘게. 그래서 이게 미인 고구마를 생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마가 이제 소비자 입장이라면은 옷을 잘 입고 모양이 쌍둥이처럼 전체 농가가 통일된 고구마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당진의 황토 고구마 죽기 전에 단 한 번 꼭 먹어봐야 할 당진 황토 고구마. 여기도 이제 그 세척 고구마에서 선별해 갖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하시면 시중에 나가서 남다른 가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농사는 이제 충분한 뿌리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이 땅 살리기 유기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장님들은 이제 어떤 비료를 쓰든 퇴비를 쓰든 이제 고구마에 쓰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구마 밭에 내실 때는 전년도에 내가 뭘 심었는가를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 밭에 거름이 얼마만큼 남아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넣으셔야 됩니다. 제가 땅 살리기를 좋다고 해서 무조건 누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해 고추라든가 다비성 작물을 했던 밭들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한 50평이 하나 들어가는데 70평 내지 100평까지 하나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퇴비는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효모균이에요. 그래서 균형 있게 4개월 내지 6개월 가거든요. 이 비료가 들어가면은 이제 지원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일찍 심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아요, 이게. 그 지원 상승 효과가 있어서 좋고요. 또 이게 이제 들어가면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 끝도 안 들어가는 황토 땅, 지륵참묵 땅 이런 데 들어가면 이게 부실부실해져 갖고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요게 이제 토양에 들어가면 이제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이제 이런 미량 요소를 분해해서 이 고구마한테 흡수하게끔 주거든요. 이 고구마의 당도를 높이는 건 토양 내에 있는 미량 요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어야 당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뿌리가 또 튼튼하니까 또 가뭄 목재도 되고요. 또 비료 용탈 현상이 훨씬 덜 일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비료를 있으니까 이런 것도 써보시고 또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가축분 퇴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쓰셔도 되고요. 꼭 제 비료만 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료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비료가 이제 토양에 들어가면 물을 만나버리면은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흙이 이제 부실부실하고 단립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이 비료가 토양에서 질소를 고정을 시켜줘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성장기 내내 이제 양분을 흡수하게끔 되고 이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가리를 갖다가 분해해서 작물이 흡수되도록. 그래서 고구마 맛이 틀려집니다, 고구마 맛이. 그래서 이런 비료들이 이제 들어가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토양은 이제 작물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터전인데 여기 토양들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끝도 안 들어가는 토양 비 오고 나면 흙이 쫙 가라앉지 않습니까? 단단해지죠. 이렇게 하면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캐고 보면 끼따랗게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토양이 좋아지면 이제 부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뿌리에 공국이 생겨갖고 산소 공급이 잘 되고요. 또 가뭄도 덜 탑니다, 이게. 물을 간직력이 있어요, 물 간직력.
그래서 이 토양을 잘 만들어야 돼. 그래서 볏짚이라든가 퇴비를 같은 거 좋은 퇴비를 넣고 하면은 양분, 수분을 갖다가 이동도 잘 시켜주고 고정도 시켜줘 갖고 이제 지속적일로 잘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료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양분이 과다되죠. 그럼 이제 고구마를 심어 갖고서 양분이 과다되면 과분무 쪽으로 가죠. 거름이 떨어져 버리면 또 이렇게 이제 노랗게 돼 버리죠. 또 올라가죠. 그럼 또 수세 폭발돼 갖고 이게 곡선을 그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빌주고 그러는데 땅 살리기를 주게 되면 이렇게 작물이 원할 때, 고구마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그러니까 이제 마디가 길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크거든요. 사장님, 요거 저기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오늘 제가 여기서 교육한 거를 한 3, 4일 안에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놓으면은 밤새도록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양분 과다 현상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특히 고구마는 질소 과다가 되면 이제 무성해 버리고 맛도 떨어지고 이제 모양이 잘못 생겨 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요 비료를 쓰실 때는 내 토양을 알아갖고 50평 내지 100평에 한 포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시대에 이제 스마트 농법이라고 그래갖고 이 엑스칼리버 골드가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이제 종자에다가 물 60리터. 여기 사장님들은 뭐 50리터만 타셔도 돼요. 여기 지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물을 넣고 흔들어서 풀어놓고 나서 고구마 순을 사오시면은 사온 고구마를 묶음 있는 데까지 누웠다가 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누웠다가 빼놨다가 하루 이틀 놔뒀다 심으면은 하루 저녁만 자고 나도 고구마 뿌리에서 뿌리가 새싹이 나옵니다, 뿌리가. 저게 밝은 효과가 아주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저거를 처리해서 심으면은 토양에 들어가서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질소 고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고구마 캘 때까지 가요. 그래서 농약을 섞어도 괜찮고요. 또 이꽃병, 시드름병, 균핵병, 고구마에도 이 병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고요. 밝은 촉진이 되고요. 수기 단축까지 됩니다. 특히 아까 그 농가가 얘기잖아요. 고구마 심어놓고 한 달 동안 가물었을 때, 고구마 여기 이제 5월 5일경에 심으면 이제 장마 전까지 엄청 가물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뿌리를 잘 내려서 깊이 내려가니까 가뭄에 견디는 힘이 아주 강해요. 그리고 고구마 개경이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저거는 모종에다가 저게 고구마만 쓰는 게 아니라 고추, 감자 모든 작물에다가 이렇게 침지 처리하면 됩니다. 특히 이제 고추 심으실 때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저 미생물이 뭐냐면은요, 콩 뽑으면 콩뿌리에 뭐가 있죠? 어떤 사장님 말씀하셨나요? 사장님이시죠? 제가 이거 37,000원짜리 있다가 하나 드릴 때 꼭 받아 갖고 하셔요. 오늘 흥계셨네.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 빨리 답하시면 제가 상품 드립니다. 이게 저 뿌리옥 박테리아거든요. 콩에 이렇게 콩에 이 혹이 많이 달려야 콩도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제일 많이 생길 때가 콩 필 때서부터 요 단계에 갔을 때 콩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제일 크거든요. 이 뿌리옥 박테리아는 대기 중에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칼리버 골드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콩을 버무려서 심을 때는 20kg지만은 이 고구마나 고추 모종 같은 거는 한 100리터에다 타갖고 이렇게 넣었다 빼시면 되고요. 고구마도 50리터 정도, 여기 조금만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뿌리가 과습에서도 뿌리를 보호받고요. 이게 이제 미생물, 항생물질이 나와서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작물은 튼튼하게 하고 또 자기 방어 능력을 갖게 합니다.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가뭄도 해결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지제부에서 생기는 이꽃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덜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꼭 침지철에서 심으시면 좋습니다. 식물과 곰팡이 아름다운 공생관계를 갖는다고 그러잖아요. 식물이 탄수화물을 주면 곰팡이는 질소인 미량요소를 제공해주고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공생관계, 상리공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땅 살리기가 토양에 들어가면 이렇게 곰팡이가 작습니다. 이 곰팡이는 뭐냐면 이 콩뿌리에서 모든 작물, 고추, 고구마 이런 뿌리에서 뭐가 나면 탄수화물이 나와요. 탄수화물이 나오면 토양 속에 있는 좋은 미생물이 그거를 받아먹고 토양에 있는 비료, 미량요소 이런 거, 마그네슘 이런 걸 분해해서 이 작물을 뿌리를 먹고 살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 토양 속에 각종 미량요소가 들어있는데 이걸 분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요것만 분해시켜서 해주게 되면은
고구마 맛이 틀려지는 거예요. 고구마 맛. 그래서 우리가 밀양요소를 자꾸 연면살포를 주고 그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토양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과비라든가 미숙탭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사장님들 고구마 심을 때 유박비료 쓰시나요? 유박비료는 바로 된 퇴비가 아닙니다. 예. 그건 이제 고구마 비료는 화학비료고요. 그래서 유박비료나 미숙퇴비를 쓰시게 되면은 그 퇴비나 유박이 토양에 들어가서 분해되면서 이 나쁜 기린, 고구마를 이제 찐물리게 해주고 그런 역할, 가스가 나오고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구마 쪽에는 미숙퇴비 이런 거를 넣지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이제 이게 작물이 같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그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땅에 이렇게 뿌려놓고 나서 수분만 만나면 이렇게 이제 곰팡이가 씁니다. 이 곰팡이는 토양에 있는 질소, 인산가리, 미량요소를 분해해서 흡수하게끔 해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물에 필요한 12대 성분인데 우리가 질소, 인산, 칼륨, 황, 마그네슘, 칼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량원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16가지 미량 요소가 있습니다. 산소, 수소, 탄소. 거기다가 이제 이게 들어가는데 우리 질소질 비료는 한 포에 몇 프로가 들어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예? 16% 아닌데. 23% 아닙니다. 43% 아니고요. 아, 이게 농사 지시는 분들 아니네. 예? 21%. 아닙니다. 유한이 21% 들어있습니다. 유한이. 그럼 요소는 몇 프로 들어있을까요? 예? 4.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사장님 46% 들어있습니다. 46%. 그래서 비료, 요소 비료 한 포에는 이제 질소가 9.2kg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따가 우리 사장님 엑스칼리버 한번 드릴게요. 그냥 가시면은 못 받으셔요. 그러니까 달라고 그래야 드려. 그래서 이 46%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료는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조절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칼륨, 황, 마그네슘 이런 것도 당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리가 많이 들어있으면 마그네슘이 또 결핍이 되고 마그네슘이 많으면 또 가리 흡수가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균형 시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밑에 미량원소 있지 않습니까? 식물 생액 중 소량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원소. 철, 아연, 망간, 구리, 붕서, 모리브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흡수가 잘 돼야 당도가 올라갑니다. 질소질 비료는 뭐예요? 많이 주면 과분무되잖아요. 크게는 만들어주는데 당이라든가 이런 거 축적을 못 시켜요. 당 축적시켜주는 인산, 칼륨, 황,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잘 시켜주거든요. 근데 연작장애 나는 거는 이 철아연, 이 미량요소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미량요소.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은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 붕소 300평에 붕사비료 배추 심을 때 몇 킬로 넣죠? 예? 2kg. 맞으셨습니다. 이게 300평에 2kg 넣으면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위는 저거는 100분의 1로 나타나지만 이건 100만 분의 1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 또 많이 들어가면 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토양에 없는 게 아니라 토양에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화학비료라든가 또 퇴비라든가 미발효된 퇴비를 많이 넣음으로써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흡수가.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잘 풀어주는 게 아까 엑스칼리버 땅 살리기. 맛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이 부추를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 부추 염류농도 장애 및 발생이잖아요. 이 토양은 다 저농도입니다. 식물의 뿌리는 고농도예요. 그래서 소나무를 20m, 30m씩도 양분을 끌어올리는 게 이 뿌리가 농도가 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고농도이기 때문에 토양에 있는 양분을 쭉쭉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권확보가 되고 지속적으로 양분이 공급이 되죠. 그 흡수를 잘 되죠. 그러니까 부추 끄트머리가 입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깨끗하죠?
우리 집 쪽파를 심었는데 쪽파 잎끝이 타. 파 심었는데 잎끝이 내려앉아. 부치면 잎끝이 내려앉아. 이런 것들은 다 잎끝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치 잎끝 하면 돈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잎끝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양의 농도가 고농도에 있을 때 유박비료가 미숙태비가 비료를 많이 넣으면 염류장애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입에 있는 수분을 자꾸 끌어내려. 그러니까 입이 타요. 잎끝이 타죠. 한낮에 햇볕만 나면은 어떻게 돼? 축 늘어져 있죠. 시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양이 잘 가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의 기술은 20%도 안 돼요. 아무 토양만 잘 갖고 놓으면 아무렇게나 심어도 잘 되는 게 농작물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퇴비. 우리는 퇴비를 갖다 땅에다가 놓고서 트랙터 바퀴가 미끄러져서 굴릴 정도 돼야지 마음이 푸근해. 근데 작물 심고 나면은 안 돼요. 타들어가. 쪼그러들어. 뿌리에서 양분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시중에서 파는 퇴비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깨소금 뿌리다 태도 작물은 잘 돼. 그게 적정시비예요, 적정시비.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인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료는 많이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좋은 퇴비 갖다 넣어야지 된다. 그래서 고추 심어 놓고서 어떤 집은 심을 때는 멀쩡하는데 한 20일 되면 자꾸 고추가 주저앉아. 그리고 고추는 분지는 나가지 않으면서 고추 열매만 열리는 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미숙퇴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뿌리에 장애를 주는 요인이 있습니다. 미숙퇴비를 많이 넣게 되면은 부패 세균 및 병원성 세균이 오염이 되고요. 생물학적 독소로 해서 가스 반응이 됩니다. 가스가. 그래서 이제 과도한 화학 약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도 이제 이런 문제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좋은 미생물은 죽고 부패 및 병원성 미생물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이 부패균이. 그래서 뿌리가 썩어버리면 어떻게 돼? 토양에 나쁜 균이 뿌리를 침입해서 역병이 들어가는 겁니다. 고추가 한 폭이 죽으면 주르륵 내려가면 다 죽고,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상처가 나면은 병이 나는 겁니다. 뿌리에 상처가 나지 않으면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처 나고요. 과도한 시비를 하게 되면 이제 염류장애 영양의 불균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토양이 딱딱해지고 현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토양이 부패하면은 뿌리도 부패한다. 토양이 썩으면은 뿌리도 썩는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 쉬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환경이 부적응하면 이제 세균 발달이 저해돼 갖고 뿌리가 괴사되니까 양분, 수분 흡수가 안 되죠. 여기다가 잘 되라고 또 비료는 갖다가 잔뜩 갖다 죽어가는 데다 줍니다. 뿌리가 있어야지 비료 흡수되죠. 그러니까 이걸 잘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시드름병이 나죠. 그럼 이제 생리장애가 나죠. 자기 방어 능력 상실이 되니까 병이 나는 겁니다, 병이. 그래서 뿌리가 제대로 뻗고 미세균이 많아야 생육이 균일하다.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 사모님, 우리 사장님들이 저를 보고 자꾸 인사를 할까요? 맞기는 맞나 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 기능과 이제 내병성이죠. 뿌리 기능이 나쁠 때는 이제 뿌리에서 분비물, 아미드산이 배출되어 잠자는 곰팡이를 깨워버립니다. 이걸 깨워버리니까 뿌리에 상처 나니까 병균이 침입이 되죠. 그러니까 역병, 시드름병 유발되는 거예요. 이 모든 작물의 뿌리는 실뿌리에 의해서 양분이 흡수되는 겁니다. 실뿌리가 많을수록 양분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양분이 실뿌리가 많으면은 이 뿌리에서 옥시라고 사이토카닌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양분을 흡수하게끔 되고 작물을 파란색 있게 맞춰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꽃이 폈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노알로 가는 겁니다. 노알로. 그래서 이제 뿌리가 정상일 때는 이런 양분 수분이 이게 잘 되죠. 그래서 이 건전육묘와 토양 관리가 초기 활착이 잘 돼야 내병성이 증대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춰지지 않으면은 농사를 지셔도 별로 재미가 없고 일만 죽도록 합니다, 죽도록.
그래서 이제 토양 병원체를 분석하면 작물의 뿌리를 병들게 하는 주요 병원체가 식물에 이제 기생 선충이 생겨버립니다. 고구마도 선충이 있습니다. 고구마도 혹이 있고요. 또 이제 고추를 심어놓거나 이러면 또 혹이 생겨갖고 양분을 차단해갖고 시드는 거고요. 또 이제 여기 뿌리에 감염돼갖고 이 시드름병, PCM 나이조킨의 역병, 시드름병, 균핵병, 요것들이 이제 또 많이 생겨버리죠. 또 이 세균성 병, 이런 것들이 무름병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기고요. 작은 뿌리 파리, 군뱅이, 이런 것들이 생기죠. 고구마 밭에서 군뱅이 생겼다? 왜 생겼을까요? 왜? 예? 예,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우리 아주머니한테는 비아그라를 드리겠습니다. 이따 꼭 갖고 가십시오. 군뱅이가 우리 밭에서 생겼다. 이건 해충을 내가 불러들인 거예요. 불러들인 거. 특히 미숙태비, 유박. 여기서 이게 불러들인 거예요. 미발효된 퇴비가 분해되면서 이제 해충을 자꾸 불러들인 겁니다. 누구 잘못? 내 잘못. 스스로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밭에 이 작은 뿌리 파리, 군뱅이, 거세미가 생겼다.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고구마 질소가다시 과본무 발생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제 유박태비라든가 미숙태비가 이게 많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발효되고 나서 이제 양분을 쭉쭉 끌어올릴 거 아닙니까? 대책이 없이 커버립니다. 고구마. 30일만 지나갖고서 고구마가 한두 둥 넘어가서 두두 둥 넘어갈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질소가 과다되면. 게다가 또 그때 되면 또 장마가 또 잘 지내요. 비가 고구마 넣고 잘 뽑게끔 비가 또 자주 와. 그럼 대책 없이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고구마 잎만 무성하고 질소 과다되고 개경은 뿌리는 그냥 기있다랗게 생기죠. 거기에 또 잔털은 왜 이렇게 많이 배겨? 거기에 또 뭐가 생겨? 심줄도 생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질소가 과다될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 FA100을 갖다가 물 한 마리에 한 뚜껑 우유 요걸 갖다가 타서 주시면 돼요. 일주일 간격으로 몇 번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 뚜껑 갖고도 안 잡히면 두 뚜껑도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잡아주질 못하면은 고구마를 심어서 이쪽 두둑이를 넘어서려고 그럴 때 그때부터 그 기간이 한 30일에서 40일 거거든요. 그때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내 땅은 내가 알아서 시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름이 많으면은 덜 줘야 됩니다. 덜 밑거름에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게 좋고요. 미숙탭이라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냄새가 난다. 냄새는 해충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 발생으로 밀폐된 장소는 사용이 어렵고요. 미숙탭은 토양에서 발효하면서 화학 반응을 하여 토양에 들어있는 산소를 고갈시킨다. 그러면 토양이 또 안 좋아지는 거죠. 또 가스가 나오니까 산소 고갈시키니까 뿌리가 썩는 겁니다. 미숙탭이 자체 병원성 세균이 많이 들어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고구마의 이제 세균성 병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죠. 미숙탭은 냄새는 해충을 불려서 충해도 많이 생긴다. 토양 상태가 안정되지 않아 작물이 불안정하게 자라 저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미숙태비가 이제 토양에 들어가서 미친 영향이 있거든요. 태비가 토양에 들어가면은 토양이 환원 상태로 됩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토양에 산소를 소비시켜요. 그리고 철과 망간, 용해, 식물에 독작용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식물에다가 고구마, 칼리 아무리 많이 줘도 이게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칼슘, 칼리가. 그리고 산도가 낮아지니까 아질산가스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산이 고정됩니다. 이 가스가 발생되면 잔뿌리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또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서 미생물 공격을 하니까 뿌리가 부패하고 지상부가 약해지고 균핵병, 시드름병, 호박고구마 이게 제일 원인입니다. 우리 집 호박고구마 심었는데 반은 죽었어? 다 미숙탭이 낸 겁니다. 미숙탭이. 그리고다가 또 화학비료가 같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 이거 죽어버리죠? 이게 이제 비 오고 나면 저 옆에까지 또 죽어버립니다. 이거. 환장하죠? 나중에 닥터 쓴 게 지붕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그런 원인이다. 그 이제 좋은 퇴비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토양의 물리성, 생물성, 화학성을 개선하는 기능은 토양 개량에 매우 중요하다. 그 잘 발효된 퇴비는 토양에 들어간 후 토양 병원균을 살균시킨다. 나쁜 균을 죽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기능 아닙니다. 좋은 퇴비만 써도 토양에서 미생물이 스스로 알아줘. 토양을 개토도 해주고 이런 것도 해주고, 잘 발효된 퇴비는 양분을 킬레트 결합을 하는 성질이 있어 양분 보유 능력이 매우 좋으며 작물이 필요할 때 서서히 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둘째는 보습력,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가뭄을. 그래서 잘 발효된 유기물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면 수분을 많이 보유하는 이제 능력이 생기는 거죠. 또 CFB가 이제 21 정도의 가장 좋은 비리다. 그러면서도 질소 함량은 1%에 가까울수록 이제 토양의 미생물이 토양 소동 동물이 먹이로서 가장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토양의 미생물이나 소동물이 활발히 번식하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 미생물 활동이 가장 두드러지는 겁니다. 토양 재배에서 이제 문제되는 게 이제 퇴비 중요성과 이제 토양 미생물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좋은 퇴비만 써도 농사는 그냥 50% 먹고 들어간다. 그래서 토양에 시용하는 유기물 종류와 토양의 호기 조건과 현기 조건에 따라서 토양 미생물의 종류와 증식이 양도 크게 달라진다. 미숙 유기물은 완숙 유기물에 비해 토양 미생물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미숙 퇴비는 토양에 병원균이 많을 경우는 유해균 증식을 촉진시켜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 유해균 때문에 이제 토양 속에는 이 유효균이 많아야지 유해균이 많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연작장애와 관계 있는 토양 전염병이 이 사상균, 나쁜 균입니다. 이게 증가하고 방성균과 좋은 균은 감소하기 때문에 토양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은 농사 지시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물 뿌리에 이제 이 청고병이나 근립병이 발생의 이유를 보면 토양의 탄소가 줄어들어서 이제 이게 낮아졌을 때 작물 뿌리에 뿌리 썩음을 일으키나 이제 부러지기 쉽죠. 이렇게 이제 상처받은 곳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즙액이 나오죠. 이게 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나 사장균이 찾아오면은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 고추 심어놓고 나서 한 폭이 죽으면 쭉 내려가면 죽죠. 그게 역병이거든요. 역병, 근루, 청고, 선충.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좋은 퇴비만 쓰시면은 농사 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어르신이 제 평택까지 당진 사시는 분인데 차를 직접 끌고 오셔갖고 이 호박고구마 심으신 거거든요. 땅 살리기 놓고 죽은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역시 토양을 잘 가꿔야 되겠다. 해갖고서 이제 이렇게 해서 농사를 아주 잘 짓고 계십니다. 고구마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게 호박고구마예요, 이게.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제 미인 고구마라고 그러죠. 잘생겼다고. 예? 우리 사장님들도 이렇게 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봐요. 흙이 안 달라붙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농사 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엑스칼리버 골드가 이제 근권 미생물, 아까 설명드렸던 콩의 이제 뿌리옥박태자 같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처리만 하면 병원균을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병원균을 못 자라게 만듭니다. 그 토양에서 뿌리 밝은 촉진이 잘 되지만 토양병으로 또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요. 이 종자에다가는 이제 이 옥수수, 콩, 밀 이런 거 그냥 버무려서 파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종은 이제 이렇게 침지시켜 주면 되고요. 꽃은모도. 그러면 이제 토양에서 나타나는 이제 피시움, 나이족냥, 시드름병, 역병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병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여행제도 아닌데 여행제처럼 효과가 있는데 이 시골에는 작물은 몸살을 안 해요, 몸살을. 나가서 뿌리를 빨리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도마도 재배하시는 분들도 이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물에 관계없이 다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벼 농사 지시는 분들은 요거 한 번 갖고 40kg에다가 버무리거나 침지 처리할 때 바라기 들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요건 물에 잘 안 풀리기 때문에 꼭 요 봉투 안에다가 물을 넣고 흔들어서 넣으셔야지 잘 풀립니다. 그냥 하면 둥둥 떠갖고 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벼에도 되고 모든 작물에 이렇게 쓰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습기 단축도 되고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게 되면은 현미경을 보면 쓰고 이틀만 지나도 뿌리 조직색에서 이 균이 살아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다. 어떤 게 친 걸까요? 어떤 거요? 예. 세 분이나 또 맞히셨네. 이따가 사장님한테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엑스칼리버를 이 처리한 거 아닌 거. 그러면은 이렇게 튼튼하면은 뿌리가 튼튼하면은 가뭄을 탈까요? 안 탈까요? 바람에 쓰러질까요? 안 쓰러질까요? 안 쓰러지죠. 그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마에다가 고구마 뿌리가 튼튼하면은 가뭄 안 타죠. 그러니까 고구마 개경이 잘 되죠. 이렇게 되죠. 옥수수가 다 말라 죽어도 이건 말라 죽질 않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구마를 심으려고 그러면 이제 좋은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좋은 토양. 그 좋은 토양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센터에 가서 흙을 분석을 해보면 됩니다. 그럼 7가지가 나와, 7가지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농사를 지시면 돼. 그 진단에 따라서 모자라는 성분을 주고 남는 거는 안 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토양 계량 이제 유기물과 석회를 주고 깊이 가리를 해주는데 고구마는 웬만하면은 석회를 안 뿌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고구마는 이제 pH가 5.5에서 6 사이가 좋거든요.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잘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밭은 웬만하면 석회 안 넣어도 되니까 그걸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좋은 토양이란 이제 양분을 많이 지니고 있어야 돼요. 양분을 많이 지니고 있으려면 좋은 퇴비를 써야 된다. 이게 유기물이 많을 것, 공기가 잘 통하고 물이 잘 지닌다. 부드러워서 뿌리가 잘 뻗는다. 그래서 고구마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토양을 이제 6.0에서 7.0이라는데 고구마는 5에서 6까지도 괜찮습니다. 5.5에서 6이 가장 좋다. pH가.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미생물이 많을수록 좋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마 재배에서 이제 문제점이 묘 생산적인 측면에서 건전묘 생산에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들은 건전묘하고는 이미 관계가 떠났어. 내가 키우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살 때 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고구마 관리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이 재배 포장에서 넝쿨조균병, 각종 병균이 존재해서 품질 수량저하를 일으키죠. 넝쿨조균병에 약한 호박 고구마는 코사율이 매년 증가돼 갖고 한 번 심었던 데에다 심으면 자꾸 더 늘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바이러스가 많이 감염된 시고구마를 사용할 때 수확량이 감소가 되죠. 그래서 이 묘상에서부터 신비단무늬병 이런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묘상에다가 제 땅 살리기 하고 5평 내지 10평에다가 땅 살리기를 놓고서 노타를 쳐갖고 밭을 만들어서 폭토라고 고구마를 키우게 되면 이 병이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엑스칼리버를 주게 되면 이제 이런 병도 훨씬 덜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감염된 묘를 갖다가 심었을 때 이제 그런 병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종을 이제 건전한 육묘를 생산하는 데서 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서 좋은 시고구마에 좋은 거.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을 이렇게 고구마 묘상하시는 분들은 5평 내지 15평에다가 놓고 노타를 쳐놓고 흙을 이렇게 파내고 나서 복토를 하고 이제 복토하고 물 줄 때 엑스칼리버를 관주 처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대가 굵게 나오죠. 대는 굵고 마디는 짧고 이런 건전한 묘를 갖다 심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뭔가요? 이제 영암 지역이나 이쪽에는 이제 고구마가 굉장히 여주 지역 같은데 많이 연작을 해갖고 고구마 밭을 이제 뒤집는 겁니다. 뒤집어. 4m를 파서 4m 간격을 파서 뒤집어 놨다가 묵은 흙을 집어넣고 겉흙을 이제 그러니까 겉흙은 집어넣고 속흙을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해갖고 밭을 다 뒤집습니다. 그래서 이 오랫동안 연작한 밭들은 이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제 좋은데 어떤 부분은 이제 이 산도가 안 맞아갖고 고구마가 또 심어서 그대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pH가 안 맞아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2년, 3년 차 가면 또 괜찮아지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흙을 이렇게 많았고 이제 겉흙은 안에다 집어넣고 속은 파내고 이렇게 해서 고구마 농사들은 이제 연작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종순이 이렇게 나오죠. 이제 심어 놓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갖고 이제 미숙 퇴비가 가되면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도 이 자체에서도 썩고 이렇게 포른 이끼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묘를 이제 채묘를 해서 심죠. 묘상은 일조 수분이 충분하게 관리한다. 채묘 전에는 환기 작업을 해서 도장을 막아줘야 돼요. 근데 이제 묘를 파시는 분들은 그냥 요소비료 뿌려갖고 빨리 자라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채묘 이전에 이제 요소 0.5%나 유기F의 여행제를 뿌려서 초기에 생존율을 높일수록 튼튼한 묘를 키워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채묘에 적합한 싹의 길이는 25에서 한 30cm 정도가 좋다. 그리고 밑둥 부분은 5 내지 6cm 두세 마디 남기고 이제 잘라줘 갖고 다시 올라오게끔. 이게 캐치면은 이제 15도 선언한 데서 2, 3일간 이제 해서 이제 큐어링 시키는 거죠. 뿌리가 아물도록 해갖고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심는 분들은 이제 에스칼리볼 처리했다가 창고 같은 데다가 바람이 잘 적은 데다가 놨다가 한 3일 뒤에 심으면은 이미 뿌리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심고 있고요. 요게 이제 괴경 비대기 이제 뿌리에 이제 생기는 거죠. 알이 생길 때. 이제 잎에서 괴경으로 양분이 이동해서 황화되기 시작했는데 이 고구마 밭에 이게 우박 맞았죠? 구멍 많이 뚫렸죠? 이게 우박 맞은 게 아니라 벌레가 낀 겁니다. 벌레. 이게 이 해충 때문에 이 피해가 엄청 크거든요. 이거 생겨버리면은 그냥 이거 다 위에 뽕모떡합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도 이런 해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방지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이제 고구마 재배 실천 사항은 이제 정식에 적합한 우량묘가 이제 제일 우선이다. 그래서 마디는 짧고 대는 굵고 이런 묘를 갖다 심으시고요. 초기에 근권 확보를 위한 뿌리 관리 기술을 실천해야 된다. 아까 모종을 침제 갖고 한 40일 동안 이제 뭐 고구마만 심고 나면 하지 전까지 가물잖아요. 찔레꽃 빌머리 되면 더 가물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수분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고구마를 이제 멀칭해서 심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멀칭하기 전에 이제 땅 살리기라든가 퇴비를 넣고 수분이 충분할 때, 감이 딱 맞았을 때, 그때 멀칭을 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진밭은 절대로 이제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 이제 전용복비를 이제 시용해야죠. 고구마는 이제 아까 이런 퇴비를 같이 썼을 때 또 제 땅 살리기를 50평 내지 뭐 100평까지 이렇게 쓰실 때는 고구마 전용복비가 있습니다. 88, 뭐 27, 뭐 이런 거. 질소, 인산, 가리가 2배 내지 3배 많은 비료. 그 등록되어 있는 비료가 있거든요. 그거를 150평에서 한 200평. 거름이 내 밭에 많다면 300평까지 줘도 돼요. 그래서 그 시비 관계는 우리 사장님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정식전에 이제 뿌리 밝은 촉진을 해서 이제 엑스칼리버 침지하고요. 초기 활짝 이제 밝은제 및 평해충 초기 방제인데 엑스칼리버를 처리하게 되면 이게 밝은제입니다. 밝은제. 그래서 더 이상 넣지 않았고요. 장마에 이제 웃자름 방지를 해주고 도장 옥제 처리를 해주셔야 되죠. 요때 F100 처리로 이제 광합성 증대도 시켜주고 뿌리를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초세에 따라서 2배도 넣을 수 있고 3배도 넣을 수 있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봄철에 이제 기상이 이제 저온과 고온이 이제 온도 관리가 이제 부실하잖아요. 지온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뿌리 활착이 아주 저조됩니다. 그래서 이 멀칭을 해놓고 15도, 지온이 15도 이상이 했을 때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일찍 심어서 일찍 팔려고 그러면은 뿌리에 심어놔도 이제 냉에 고구마가 제일 약한 게 냉 아닙니까? 뿌리가 활착이 안 돼 버리면은 고구마를 다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온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삽식기 건조한 날씨는 이제 총순이 이제 말라 죽지도 또 초기 생육 부진으로 결주가 많이 발생되고요. 과습과 저온이 겹치면은 넝쿨마늘병이 발생됩니다. 특히 호박고구마는 일찍 심으면 이게 많이 발생됩니다. 넝쿨조균병이. 그래서 장막이 우거진 포장에서 웃자람이 심하니까 이때 억제를 시켜줘야 되고요. 괴경비대기의 과습은 통기성 부족으로 이제 비대 불량이 되죠. 그래서 고구마는 이제 과습지는 이제 두둑을 한 30cm 이상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9월 가무시는 이제 괴경비대가 덜 된 수량 감소가 되는데 또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스프링클러를 돌리던가 이렇게 물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잘 해주시고요. 고구마 재배적지는 이제 사질토,
조기 재배 유제는 이제 수량이 떨어지죠. 사질돈 수량이 떨어지는 게 이제 비료 유실이 빠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다가 땅 살리기를 넣게 되면 괜찮습니다. 사양터는 이제 후기비 돼 가지고서 이제 수량이라든가 품질이 좋고요. 경토가 비크면 이제 과비대 또는 길게 빠져버리죠. 너무 저게도요. 그래서 대략 한 15cm 내지 20cm 정도가 계경 모양이 유리하고요. 토양 산도는 이제 5.5에서 6 정도가 약산성에서 수량이 좋습니다. 그 가급적 이제 석회 시험은 이제 적게고 연면 시비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F100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통기성이 좋아야 이제 비대가 잘 됩니다. 그 이제 땅 살리기 놓으면 이제 저절로 잘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적응 온도, 이제 열대야가 지속되면 웃자람이 심한 8월 상순부터 개경이 이제 비대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열대야가 났다 그러면 이제 밤낮일로 25도 이상 올라가면 양분 이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개경 비대가 잘 안 되는데, 이건 뭐 이제 하나님 보호사죠, 뭐 그때는. 근데 이제 걸음이 쎄버리면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걸음을 좀 잘 맞춰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무상 기간이 길을수록 이제 생육과 수량이 많다. 늦게 캘수록 고구마 이제 수량이 많죠. 그래서 생육 온도는 이제 15도에서 이제 38도에서 생육을 가장 잘하는데, 초기의 온도는 15도 이상에서 심었을 때 가장 좋고요. 고구마가 비대되는 온도는 22도에서 28도 이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38도 올라가면 뭐 다 축 늘어져 있죠. 그래서 개경의 비대는 뭐 20에서 30도 이때가 적당하고요. 경협을 이제 억제하고 영양생장을 이제 생식생장으로 바꿔주는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발근하고 나서는 25도 이상 온도가 필요한데, 이때 뭐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온을 좀 올려주는 게 좋고요. 지온이 급상승하면 내부 조직이 이제 굳어지기도 하고요. 비대기의 고온은 양분 전류가 나빠져서 이제 불리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열대 현상이 났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온다. 가을철에 적당한 변화로 개경비대에 촉진된다. 그래서 열대야가 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고구마는 이제 생육중기 이후부터 과습은 생육불량의 원인이죠. 진밭에. 특히 진밭을 갈아서 노탈쳐서 심은 데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진밭은 감을 잘 맞춰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두둑은 높여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토양 수분이죠. 이제 비교적 이제 건조에는 이제 강하나 이제 최대 용수량이 60에서 70% 정도가 이제 잘 됩니다. 과습시 이제 지상부 생육만 왕성하고 웃자람이 아주 심하죠. 그 토양 수분이 적으면 이제 생장과 비대가 또 나빠지죠. 그래서 건조시는 이제 개경 모양이 둥글고 전분 함량이 높고요. 과습시 이제 개경이 길어지고 전분량이 낮아지고요. 과도한 건조와 다습이 반복되면 이제 품질 저하가 되고요. 다습한 토양은 이제 투습을 높이고 퇴비를 이제 증시해 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중경배토로 이제 흙을 부드럽게 통기성 있게 해주면 이제 저절로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구마 비료죠. 이제 고구마는 질소, 인산, 가리. 질소, 인산은 뭐 77. 각 회사에서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칼리는 18. 칼리가 이제 탄산화동화제가 이제 양분을 갖다 이동을 시켜줘갖고 고구마를 이제 잘 저게게 되고요. 고토나 붕소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맛이 또 틀려지죠. 그래서 이 미량요소는 별도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 전형복비, 이 남해학도 나오고 풍농도 나오고 뭐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12량에 따라서 150평에서 200평. 또 우리 밭이 걸음이 세다면 뭐 300평에다도 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 속에 산소 공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흙 속에 식물의 뿌리와 다수의 미생물이 활발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 속에 과습할 때는 기상이 정하는 비율에 감소하고 공기유통이 나빠지죠. 그래서 진흙땅이 안 되는 겁니다. 흙 속에 분해하기 쉬운 유기물이 많으면 지온이 높고, 미생물은 유기물을 왕성히 분해해서 이제 산소를 또 소비시켜 버리죠. 작물이 순조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 속에 10% 정도의 산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통기성입니다, 이 산소가. 그래서 감자라든가 고구마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산소량이 2% 정도 저하되면은 그 상태가 잠시 지속되면 생육이 이제 저하되는 거죠. 비가 많이 오고 과습되면은 산소가 고갈돼 버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산소 요구량이 높은 이제 고구마라든가 도마도라든가 완두, 감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패를 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스패를 받으면은 산소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뿌리에서 기능이 자꾸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양개량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용복비 이제 요거 쓰시고 석회는 토양의 산도에 따라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전용복비는 이제 150평 내지 300평 하나 써주시면 되죠. 좋은 모종을 이제 하셔야 고구마 농사에 이제 성패, 이제 병충해도 없고 활착력이 좋은 묘가 이제 우선권이죠. 그래서 모종을 사다가 이렇게 침지시키면 됩니다. 엑스칼리버 한 번 갖고 물 한 60리터에다가 이렇게 넣었다가 빼시면 돼. 그 고구마 단 묶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쭉 넣었다가 빼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물량은 약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봉투에다가 물 넣고 풀어주시면 이렇게 채색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넣었다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는 이제 고구마든지 모든 게 다 이렇게 합니다. 토마토, 감자 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가 이제 제6매장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토마토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위에다가 쭉 뿌려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성장기 내내 이 효과가 있죠. 마늘 농사도 하시나요? 먹을 거죠? 마늘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물 200리터에다가 마늘을 저걸 깐 거를 여기다가 30분 내지 4시간까지도 괜찮습니다. 담궜다가 꺼내버리면은 내일 아침에는 벌써 뿌리에 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은 이제 월동 전에 뿌리 완전하게 박아야 냉해 피해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으시면 되고요. 감자도 이제 봄에 감자 심을 때도 감자도 여기다가 이렇게 담궈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30분 담궜다가 쪼갠 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른 걸 넣어요? 아니면 가루기 전에? 잘라서 넣으셔도 되고 자르기 전에 넣으셔도 되고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져갖고 그늘에 말려갖고 물기 제거된 다음에 심으시면 됩니다. 이제 고구마를 이제 4월 중순, 5월 중순까지 심잖아요. 겨울에 심도는 15 내지 20cm 정도가 좋고요. 일항의 높이는 25에서 한 30 정도가 좋죠. 그래서 이제 휴가는 이제 75에다가 20cm 정도. 그래서 이제 걸음에 따라서도 이게 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300평당 이제 6,600주에서 6,700주 심는데 걸음이 좀 센 데는 이렇게 25cm 정도 심고요. 그래서 호박 고구마는 한 25 정도가 좋고요. 꿀고구마는 한 20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또 고구마가, 꿀고구마 같은 건 너무 커도 또 상품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200g 전후가 좋으니까 한 20cm 간격으로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구마를 이렇게 이제 수평 심기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쭉. 고구마 이 마디에서 이게 다 고구마가 뿌리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마디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묻히면은 많이 묻힐수록 이게 이제 저기 되는데 이게 이제 초기에 저렇게 이제 컷버리면 저렇게 서너 개밖에 그냥 안 달려버려요. 심는 것도 곧게 심는 분들은 저렇게 좀 한 서너 개씩 이렇게 달려버리고 그래서 저렇게 심는 분들은 또 좀 더 밀식해 주시고 수평은 조금 드물게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이제 그 포트묘들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무병묘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여기 이제 곱게 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달라집니다.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많이 심잖아요. 그래서 수평일로 5cm 정도, 3cm에서 5cm 정도 이렇게 쑥 길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도나 이쪽 지역에서 이제 고구마를 대면적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심는 거지 심어놓고 트랙터로 멀칭을 하고 흙을 덮어놓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왜 덮어냐, 일찍 조기 수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놓으면 냉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지 8일 만에 이것도 꺼내내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털해죠. 트랙터로 쭉 끌고 가면서. 여기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심어 놓은 데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어 놓은 데다가. 그래서 이제 설이 오고 뭐 그러면 이게 또 피해가 나니까 이렇게 해주죠. 또 일주일 만에 또 꺼내내는 거예요, 또. 8일 만에 이렇게 꺼내냅니다. 그래서 고구마,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거저 농사 짓는 거예요. 이분들 이렇게 노력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꺼내냅니다, 일일이. 그래서 요 꺼내내고 나서 FF백하고 하나로 또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상처나고 그랬는데 이제 병이 안 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또 물음병이 나거든요. 그래서 호박 고구마나 이런 것들은 물음병이 나기 때문에 꺼내내자마자 FA100하고 하나를 뜨고 주면 냉해, 동해로부터 또 예방이 되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뭡니까? 여기 이제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4주 정도 되면은 여기 이제 2주 정도만 돼도 이렇게 뿌리가 내립니다. 여기 고구마가 여기서 내려갖고 여기 이제 붉은 뿌리, 흰 뿌리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된 건데 여기서 이제 이게 고구마가 되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때 가물어 버리면 이 뿌리가 없으면 고구마가 어떻게 될까요? 늦게 열리죠. 그럼 가본물로 가버리죠.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분이 한 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분 한 달이. 그래서 이때 잘 해주셔야 되고요. 고구마가 어디서 생겨요? 마디에서 나오잖아요. 마디에서. 그래서 이 4마디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더 다수확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마디하고 여기 마디하고 여기 마디 길죠. 여기는 짧죠. 그래 고구마 마디가 어때? 짧아야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고구마 순이 좋다는 거예요. 마디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묻혀주고 그렇게 해서 요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구마 팔자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바뀌어지죠. 델름, 안 델름, 선별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이제 14주만 돼도 이제 뿌리를 휘벼보면 고구마가 이렇게 이제 개경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고구마가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1주만 돼도 이제 고구마가 저렇게 생겼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수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마는 이제 마디에서 이제 이렇게 된다. 활착이 이게 잘 된 거죠. 그래서 건전한 묘를 심으셔야지 이게 잘 됩니다. 활착 부진일로 이렇게 죽어가고 있죠. 이게 죽어. 이게 이제 그 넝쿨조균병 때문에 또 미숙태비 때문에 비료가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멀칭 속에서 늦게 이제 멀칭하는 사람들 늦게 빼줘도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또 멀칭 속에서 또 온도가 또 4월 달에 또 추울 땐 추운데 5월 초에 또 더울 땐 또 엄청 덥거든요. 또 숨만 빼주고 나면 또 바람이 불어. 이게 또 환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여기 대가 이렇게 다 찐물릅니다. 이게 고사돼 갖고. 그래서 이렇게 고사돼 버리면 이것만 죽어야 되는데 이 속에는 또 나쁜 기운이 증식되어 있기 때문에 비만 오면 옆을 가면 쭉 죽어버리네.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로 뚝 하고 FA100을 주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이건 또 마지 못해서 고개만 내밀고 있어요. 환장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지른 데다가 심어 놓으면 더욱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절대로 진 땅에다 심으면은 캘 때도 나쁘고 활착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원인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요즘에 또 이제 이것 때문에 연작장애 때문에 자꾸 지금 이제 토양을 옮겨 다니며 심는 거거든요. 초기 생육이 젖ot이 바이러스병이 확산되고요. 그때도 물 200리터, 500리터에다가 6FA100 하나로 뚝을 해서 15일 간격을 주게 되면은 여기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입에 장애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기형도 나고 퇴색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분 결핍이 또 나타나죠. 지속적으로 양분이 공급이 안 돼 버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양분이 공급돼야지 이런 것들이 안 생깁니다.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뿌리가 내려갔고 이제 이렇게 돼서 팔자가 여기서 바뀌어지고요. 이제 개경이 또 생기죠. 이제 비대기의 이제 포장 관리용인데 이제 삽식 후 90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뿌리가 이제 커지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그렇게 해주시고 8월 중순 광합성 징대용일로 이제 이렇게 FA100을 옆면 살펴주면 훨씬 더 좋고요. 이 지난해 같은 경우 고구마 농사가 어땠습니까? 고구마 농사 잘 지셨어요? 예? 뭐 했다고요? 평작? 그래도 여기는 농사를 잘 지셨네요. 작년에 7월 26일서부터 8월 26일까지 계속 비 왔잖아, 한 달 동안. 그래서 지난해 고구마들 수량이 많이 감소돼 갖고 올해 고구마 값이 그래서 비싼 거예요. 재작년에 고구마가 잘 됐잖아요. 작년에는 7월 26일서부터 8월 26일까지 계속 비가 와갖고 고구마 값이 금년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수량이 많이 재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8월 중순경에 이제 조기에 잎이 황화될 때 이제 NK 복비를 추가해서 소량의 추비도 주는데 고구마는 밑거름을 다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양분의 전류를 돕는 이제 FA100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시고요. 고구마 가습시 모양이 길쭉하게 빠져갖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배수 관리도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고구마 심줄 생기는 게 또 문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애 증상에 특별한 적은 없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고온 건조, 멀칭잽에서 많이 보이고요. 발생의 작은 저기는 명확치 않은데 극핵한 비대라든가 이제 칼륨, 가리비료가 많을 때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이제 그 억제시킬 때 고구마 비료 염화가리가 있고 황산가리가 있거든요. 어떤 비료를 줘야지 좋을까요? 황산가리를 줘야 좋습니다. 밭에다가 염화가리를 주게 되면 염류도 남기고요. 황산가리는 염류를 남기지 않고 또 비대도 잘 되고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산가리를 줘갖고 뭐 300평에 10kg 내지 한 15kg 정도 이렇게 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과범무가 일어나지 않으면 줄 필요가 없죠. 사실 때 찐물른 고구마 사시면 이 병이 심합니다. 상처를 나지 않은 고구마를 사셔야 되는데 또 시장에 가서 보면 그냥 새로 나온 게 아니라 2, 3일 있다가 저기 된 고구마들, 막 달았던 고구마들이 이게 많이 나고요. 이렇게 대가 다 찌부릅니다. 이게 대가. 뿌리 발생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만 죽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토양에서 잠복해 있다가 내년에도 죽고 이게 계속 되거든요. 그리고 옆에 것까지 또 죽어가니까 안 좋죠. 이게 다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넝쿨조기병이 아직 이게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한 밭은 될 수 있으면 호박고구마 심지 마시고 꿀고구마 종류가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심으시는 게 좋고요. 그 넝쿨조기병은 이제 예찰 방법인데 묘에서 발화돼 갖고 5 내지 15cm 이내 묘 줄기가 이제 썩은 병이 이제 증세가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후사림일 경우에는 넝쿨조기병 치유가 불가합니다. 이게 그래서 묘종상에서 건전한 육묘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육묘상에서 엑스칼리버 골드를 치렀던 것들이 훨씬 덜 나타나고요. 미스트에 비해서 또 많이 나타나고요. 또 이제 묘 생육 중에 이제 가스나 고온장애로 인해서 이제 삶은 증세가 나타나면 신곰팡이가 또 생겨갖고 이균이 또 침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우리 사장님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사다가 심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건전한 묘를 사다 심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제 발병원인은 이제 삽수를 통한 전염도 있고 기계나 사람 풍수에 의한 토양 전염도 있고요. 유기물이 낮은 사질토나 이제 마사토에서도 이게 또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산도가 너무 낮아도 안 된다. 연작에 의한 이제 토양의 척박과 화학 비료를 의존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 고구마도 유기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땅살리기라든가 잘 발효된 퇴비를 쓰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덜 나타난다. 전염 경로 및 발병 원인은 이제 이어짓기, 화학비료, 농약, 뿌리 생육이 이제 지장을 줘갖고 그러고요. 뿌리옥 선충, 이것도 이제 후사리균에 이제 협력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고구마에도 이제 마찬가지 미숙 퇴비를 내게 되면 이제 그 뿌리에 혹이 생겨갖고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도 이제 땅콩알 뭐냐 이렇게 부풀러 갖고 양분을 차단시켜 갖고 이게 이제 안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처가 나니까 후사리균이라는 이 시드름병균이 들어가서 고구마를 시들어서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좋은 퇴비를 써야 돼요. 양질의 퇴비를 써야 이런 걸 막을 수가 있다. 이제 무병 시고구마를 이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적지 재배로 강한 식물체를 양성하는 거고요. 유기물 시용으로 양분과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제 땅살리기라든가 좋은 퇴비는 이제 한 180일 정도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유기물이 없는 토양에다가 비료를 쓰게 되면은 고구마 전용 같은 거는 한 15일에서 한 달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퇴비하고 같이 썼을 때 이게 오래 가는 거거든요. 한 발씩은 이제 관수를 해주고 장마 때는 이제 배수를 해주고 제초제 이제 비료 적용량을 이제 시용해주고요. 돌려짓기로서 이제 균밀도를 이제 감소시켜 주는 게 좋고요. 이병주는 이제 없애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감염 방제를 위한 이제 묘 삽식전 처리, 씨고구마 소독, 저항성 품종을 이제 재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비단무늬병도 이게 이제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거 약도 정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병이 발생하기 전에 이거 잘 해야죠.
그래서 이제 토양에서 이제 균핵을 형성해 갖고 둥근무늬병과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다 밑둥이 다 썩어서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 완숙탭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완숙탭이 시용 육묘상 소독 이렇게 해서 해주신 게 좋다. 그래서 이 육묘상에는 이제 제 땅 살리기 유기질하고 엑스칼리버 골드만 처리해도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모가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많이들 시용을 하고 있고요. 고구마 재배면 이것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여기는 이거 없죠. 예. 그 연작을 심하게 했는데 또 지른 땅에서 이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표 부분에 줄기에 검은 무늬, 개근이 상처 뿌리 주변에 이제 검은 무늬 해고요. 토양에서 1년 내지 2년 생존하고요. 생육적으로는 15도에서 한 30도 상처를 통해서 이제 감염되고요. 쓴맛이 나죠. 가축이 섭취 시 식욕이 떨어지고 이제 충혈이 되고요. 수확 시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병이 없는 시고구마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종균, 종손 이거 소독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주날개 무늬병 이런 것도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뿌리 끝부터 썩어서 개근 전체로 이제 퍼져집니다. 이게 표면에 신균사가 나중에는 이제 갈색을 변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자색을 띄워버리죠. 이런 것들도 많이 된다. 방제 방법은 고구마, 채소, 과실나무를 심지 않는다. 콩과 작물로 3년 이상 연작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한 마닥 심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퇴비만 써도 이런 것들은 훨씬 덜하다. 무름병 증상이죠, 이게. 저장중 발생이 많이 되는데 상처된 부분에 갈색으로서 누런 진물이 나오고요. 알코올 냄새가 나면 신곰팡이가 생겼다, 검게 변한다. 주로 상처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죠. 그래서 고구마 캘 때 될 수 있으면은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처를 안 입히려면은 고구마 거풀에 조직을 단단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계 작업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많이 했는데 제 FF백 친 것들이 하나 뚝 친 것들이 상처도 훨씬 덜 난답니다. 그래서 저장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것을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이 더덩이병도 이게 또 많이 나타나죠. 고구마 이게 제일 피해 많이 주는 겁니다. 이게 표면에 작은 연한 갈색점이 차츰 합쳐져서 검은색으로 불규칙한 큰 병반이 생겨난다. 전염 경우는 이제 토양 전염이 되고요. 미숙태비, 가축 분뇨, 연작. 그래서 특징은 이제 붕소, 결핍 증사 유사나 표면의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병이 없는 씨고구마 사용하고 온탕 소독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내 밭에서 이런 것들이 생겼다 하면은 미숙태비 이런 거에 문제가 크다. 방아벌레 이것도 요즘에 많이 생깁니다. 구멍 뻥뻥 뚫어놓는 거 있죠. 7, 8월에 유충이 가해를 하면은 땅속에서 가해 형성이 2mm, 1cm 구멍, 깊이는 다양하다. 상처를 통해서 여러 병이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약재가 없어 비늘멍청해서 토양의 산란을 방지해내는데 토양 살충제를 고구마 같은 경우는 밑거름에 넣을 때 1.5배 정도는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군뱅이 같은 경우도 양을 좀 더 늘려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죠. 이게 생겼다? 왜 생겼다고 그랬지 아까요? 미숙태비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 시기는 이제 삼령 애벌레가 월동 후 봄에 따뜻해지면 이제 가해를 합니다. 가해 양상은 이제 개근을 이제 파먹어서 A형을 손상시키고 상처로 병을 유발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방제법은 이제 삽식전과 8월 중순에 약재 살포를 하는데 밑거름에 약재 살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제일 처음에 기비를 반면될 때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구마 재배 매뉴얼 생리장애 대책인데 이제 결주 피해죠. 냉해, 건조 피해, 부실종소 식재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기 정식을 피해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에페백을 뿌려 주시는 게 좋고요. 건조 피해 씻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제일 문제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제 생육정화가 이제 심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칼슘 결핍 증상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개경이 비대가 불량해지고요. 그래서 여기도 안숙태비를 쓰시고 관수 작업을 나리 가물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유기F백을 연면 살포해 주셔갖고 탈수 현상을 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증산작용을 좀 덜하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기형 증상이 이렇게 또 발생되죠. 기형이 발생될 때는 비료 성분이 이제 과다하게 됐을 때 선충 피해 시, 군뱅이 피해 시 이게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때는 전용복비를 사용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형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내 밭은 내가 알아서 시비 처방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제가 50평에 넣어라, 70평에 넣어라 감히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 밭에 거름이 얼마나만큼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양을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고구마는 원체 이제 흡비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약간 다소 부족하더라면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잘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전용복비를 사용하시고 장마기에 이제 배수 관리를 잘 해주시고 이 군뱅이는 토양 살충제를 한 1.5배 정도 넣어주시는 게 좋다. 뭐 조금 더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기리 증상이 있죠. 토양의 수분의 변화, 바다 강우시, 또 비대기 강우시,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건조시 관수 작업을 해주고 강우에는 배수 관리, 요거를 주셔갖고서 초세를 안정시켜 줘 버리면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쪼김 증상이 또 많이 나타나죠. 토양의 수분 변화, 질소 과다시, 칼슘 공급 부족 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날이 가물다가 비가 와버리면 이제 갈라진 고구마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수분 변화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요 칼슘 유황 같은 것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당도도 올라가고 좋습니다. 조직도 단단하고 또 완숙탭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무름 증상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생육 중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미숙탭이 토양 과 건조시, 연소 강우시 이렇게 나는데 땅 살리기 유기질 FF의 가리비료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은 훨씬 더 이런 것들이 덜 나타난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재배미네랄 이제 병의 방제법인데 이제 전문의병이 또 생기죠. 요거는 이제 초세가 과범무 시에 많이 생긴다. 강우가 지속될 때 종합살균제, 전착제 혼용해서 살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재는 이제 오티바, 유기FF에 같이 섞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약재들이 있고요. 더덩이병은 이제 뿌리 발육이 부진하고 과습, 침수 피해, 약재 방제는 이제 미흡하죠. 그래서 토양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엑스칼리버를 이제 처리한 것들이 훨씬 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마늘병이라든가 이런 거, 전김병, 무름병 여기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이런 프리키온이나 미리본 같은 약재를 넣을 때 같이 섞어주시는 게 좋고요. 줄기뿌리 썩은병 이제 6월, 7월 고온기에 과다 이제 강우 침수 면역력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니도밀 잎제라든가 묘상에 동시 방지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해충들이에요, 해충. 그래서 이제 진딧물, 고구마에 진딧물 낄까요, 안 낄까요? 낍니다, 진딧물. 그래서 진딧물도 이제 고온 건조 시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약재 저항을 많이 일으켜갖고 요즘에 진딧물 약을 줘도 잘 안 죽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새순서부터 이제 집중 살포라는데 피카드라든가 스테리든 뭐 이런 등록된 약재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죽으면 저한테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거기 BBM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친환경 사충제, 다이온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섞어주게 되면 잘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깍지벌레도 이게 껴버리거든요. 이게 뒷면에 이렇게 끼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요것도 흡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팬텀이라는 사충제도 있고 요 친환경 약제는 다이온 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팬텀하고 같이 섞어서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군뱅이, 지긋지긋한 군뱅이 7월, 9월에 많이 오는데 난방제 해충이거든요. 궤경을 가해갖고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미스테비를 이제 사용을 금지해 주시고 사이메트, 근충탄 이런 약들을 1.5배에서 한 2배 정도 이렇게 넣어 주셔갖고 방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거세미도 또 이제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사이메트라든가 이런 약재들 이런 것들을 같이 주시면 됩니다. 선충 피해도 이제 고구마 연작지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뿔나방 이게 이제 이거가 생겼다 그러면 아주 고구마 이파리 그냥 다 하루 저녁에 작살내 버립니다. 하루 저녁에. 그래서 이 뿔나방 같은 것도 방제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고구마 작업을 이렇게 합니다. 세척 고구마. 그래서 저쪽에서 세척을 해갖고 이쪽으로 통과되면은 여기에서 건조돼 갖고 나옵니다. 여기 건조돼서 나와 갖고 이게 15가지, 많게는 20가지까지 이게 분류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고구마를 이렇게 선별 작업을 해서 이제 시장 출하를 하는데 이게 참 이 전라도 같은 데는 이제 대규모로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장님들은 이렇게 하려면 하실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출하를 하기 위해서 고품질 명품 고구마를 생산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값 비싸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구마 농사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또 작업 인건비가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우리 인천은 이제 도시근교에서 다 판매하시니까 그냥 이런 단계를 안 거치고 판매하시고 고구마는 대충 농사 짓고 가격은 높게 받고 이게 아주 제대로 된 농사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고구마 농사 아무쪼록 잘 지시고요.